안녕하세요. 혜중이네 닥터혜자입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이지만 사실 이너뷰티 같은 데도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이너뷰티가 사실 달성이 돼야 안팎으로 이제 건강한 아름다움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제가 약간 풍채는 이렇지만 운동을 또 열심히 한다고요. 그래서 건강한 돼지로 살기 위해서 아침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뭐 날씬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막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이제는 어느덧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검색하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더라고요. 저희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조금 더 늦게, 그리고 조금 더 천천히 맞이하고 싶은 게 모든 생명체의 바람인 것 같아요. 노화를 앞당기는 요인은 자외선, 미세먼지, 스트레스, 과도한 당지수를 가져서 혈당을 팍팍 올리는 간식들, 수면 부족, 그리고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는 몇 개 많이 해당이 되네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실천하지는 못하니까 영양제 같은 거에서 이런 해법을 좀 찾으시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성분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성분이 뭘까요? 바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그냥 나 종합 비타민제 매일 먹는데 그게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도움이 되거든요. 그 중에 안티에이징이랑 좀 관련이 있다고 제가 오늘 꼽은 성분은 비타민 C, D이에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콜라겐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몸에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데 합성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요소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에게 친숙하기도 하고, 네모땡처럼 피곤할 때는 비타민 C를 먹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익숙해진 마케팅 같은 거에도 있어서 이제 비타민 C는 정말 우리에게 피로회복제로 친숙한 물질인데요. 비타민 C는 사실 이제 고용량 복용을 대부분이 추천을 드려요. 비타민 C를 의학적으로 정말 항노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보통 메가도즈 요법이라고 해서 어쨌든 용량을 고용량으로 복용하는 걸 보통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꾸준한 복용을 했을 때 암 발생 확률이 줄어든다는 이런 여러 연구 결과가 있고 논문도 많이, 페이퍼들도 존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암이라는 질병 자체가 노화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세포가 손상을 입으면 복구하고 손상을 입으면 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암으로 진행이 되는 세포의 노화의 약간 종착점 같은 느낌이라 사실 안티에이징과 암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복용하기에는 속쓰림을 비롯한 위장장애나 아니면 설사 같은 이런 위장관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비타민 C 복용을 안 하셨던 분들은 저용량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속쓰림이 좀 있거든요. 어머니가 자꾸 저만 보시면 최근에 너 홈쇼핑에서도 그거 좀 사, 무슨 리 무슨 비타민 C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리포점 비타민 C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리포점이 뭐냐면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지방으로 된 주머니예요. 그래서 그 안에 비타민 C를 넣어서 흡수시키는 건데요. 인지대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위를 지나갈 때 그 막이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서 손실 없이 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사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서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인지질 캡슐 안에 쌓여 있으면 우리 몸이랑 약간 지질 구조가 비슷해서 흡수가 조금 더 잘 돼서 장내 흡수율도 좋아지고 진짜로 체내 흡수율도 좋아진다, 이제 이런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절대적으로 몇 프로 이상 좋다라는 거는 모르겠지만, 속쓰린 분들이 드셨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복용할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시는 정보일 수도 있어서 한번 알아보셔서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 확실히 건강기능식품과 몸에 좋은 거에 있어서는 어머님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각종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세포가 변형이 되고 손상이 되면 요거를 이제 DNA가 손상이 됐을 때 요거를 복구시키는 그런 유전자가 있거든요. P53 유전자라고 해서, 근데 이 유전자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손상된 것들이 제대로 복구가 되지 못해서 종양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암의 억제를 유도하는 이런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비타민 D거든요. 이 비타민 D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자외선을 쐬면 햇빛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됩니다. 미국에서 1930년대 좀 옛날에 연구된 거긴 한데, 바깥에서 이제 햇빛을 많이 쬐면서 일하는 이제 노동자들이랑 해군 수병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피부 암의 발생은 확 올라갔는데 내부 장기에 생기는 암은 기대하던 퍼센티지보다 훨씬 떨어졌다
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 꾸준히 연구가 지속된 결과 대장암이나 유방암 같은 내부 장기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는 비타민 D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약간 정설이 되었고요. 이게 원래는 우리 몸에서 체내 농도가 30에서 100나노그램 정도가 정상이에요. 근데 사실 주변에서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앉아있는 제 친구들 검사해보면 다 13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충분히 햇빛을 쬐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랑 다르게 소변으로 막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이기 때문에 많이 드신다고 좋은 건 아니라서 저쪽 용량의 비타민 D를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면역이나 이런 데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E 같은 경우도 세포막의 산화 반응을 억제시켜주는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에요. 다만 이제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되고 출혈 경향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도 드시고 있다면 끊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비타민들 참 좋긴 한데 드실 때 꼭 고려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첨가물이거든요. 이 비타민의 모양을 유지하고 상온에서 보존을 할 수 있게 보존제나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들어가는데 성분표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비타민보다 더 이런 첨가물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다음번에 영양제 첨가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의 목표는 다 같이 건강하게 늙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영양 성분표를 잘 보시고 되도록 첨가물이 적은 이제 비타민 같은 걸 선택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건강한 생활 패턴을 지키는 게 과다하게 영양제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과다한 노동과 과다한 영양과 스트레스 이런 걸로 오히려 이제 더 건강해지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옛날에 말 중에 일소일로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 웃을 때마다 젊어지고 한 번 화낼 때마다 늙는다는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힘든 일상이지만 웃는 건 공짜인 만큼 모두들 많이 웃으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